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오는 22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이 이후 증시 향방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통화정책 관련 연준 의사들의 발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7월 청년 실업률이 17.1%를 기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직전 달보다 3.9%포인트가량 오른 값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12월 통계 방식을 바꾼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증시가 돌아온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반도체 중심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의 국내 시장 순매수 규모는 약 1조 7천억 원가량으로 이 중 84%가량이 반도체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기업 전진건설로봇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6,500원으로 확정이 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60%가량 오른 26,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르게 올라섰습니다. 다우 지수는 한 주간 약 3%, 그리고 S&P 500 지수는 4%, 또 나스닥 지수는 5% 이상 크게 뛰어오른 가운데 월가의 공포 지수는 어느덧 15%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층 뜨거워진 투심 속에서 이 전거래일 엔비디아의 주가는 닷새 연속 오르게 되면서 지난 한 주간 무려 19% 가까이 폭등해줬고요. 또 테슬라는 다소 굴곡진 한 주를 보냈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8%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주 22일에는 이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9월 FOMC의 어찌 보면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잭슨홀 미팅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번 주 향후 통화 정책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올 그런 한 주의 시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삼성전자는 약 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7%가량 크게 뛰어오르면서 2%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 시장. 이 전거래일 과도한 상승폭 때문인지 오늘은 다소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게 되면서 2,700선을 반납하고 2,692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이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담아낼 건과는 상반된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마찬가지로 이 약보합권에서 파란불 켜면서 이번 주 시작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 보여주고 있고요. 78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미약하게나마 함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 지난 전거래일과는 달리 오늘은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약하지만서도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엠폭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이 백신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약바이오 업계가 늘어나는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탁 개발 생산이죠. 이 CDMO에 쏙쏙 뛰어들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6년간 연평균 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요. 2029년에 들어서는 무려 8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저희 잠시 후에 공개해 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제일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 달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심상치 않다,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수젠텍 움직이면서부터
공개 방송에서도 지금은 이제 4시, 5시 공개 방송 오닫돈이 사라지고 아침 방송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8시 20분, 뭐 늦게는 8시 30분까지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이슈랑 뉴스를 읽어주면서 흐름들을 짚어주고 뭐가 강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아침마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제약바이오 강할 거다라는 얘기 했고 지난주 금요일도 했고 목요일 날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심상치 않다고 강하다고. 그래서 지금 뭐 강하게 움직이는 시젠도 얘기했던 종목이고 파미셀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도 얘기했고 뭐 수젠텍도 뭐 누누이 얘기하고 네이버 밴드에 가면은 그 테마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종목들 거기다 올려놓고 제가 그거를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종목들을 읽어줬는지는 거기 보시면 나오는데 그냥 장중에 강했던 애들 싹 다 뽑아갖고 패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뻐 보이고 뭐가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이뻐 보인다.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트가 이쁘다 하는 애들은 싹 다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장은 계속 연일 올라왔죠. 계속 올라왔고 오늘 일본 시장도 뭐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17,700선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입니다. 그럼 저항받고 얘는 여기다 두들겨 맞고 일로 죽어 내려가는 거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미국 지금 경제 괜찮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경제가 괜찮고 그다음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금리 인하도 할 생각이고 또 돈을 풀 겁니다.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금리도 잡히고 있으니까 돈을 풀게 되면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간다 그랬죠.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원전을 하든 건설을 하든 조선을 하든 뭐 방산을 하든 얻다가 돈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대선 테마주들로 이슈를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를 잘 보시라 그랬고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이는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엠폭스가 비상이죠. 비상. 그거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세계보건기구도 비상이니까 비상이라 그러겠죠. 비상이 아닌데 비상이라고 선포할 일은 없죠. 그래서 지금 뭐 스웨덴도 지금 발병이 지금 됐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도 됐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나왔던 기사들인데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접촉만으로 이게 옮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간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은 그 이슈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라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도 이슈로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도 뭐 지금 뭐 재확산됐다 해서 작년에 최고치를 찍을 때에 비하면 지금 뭐 우려감은 있지만 이걸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다?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돈 놓고 땡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 뭐라 그래? 거래량. 지금 거래량들이 싹 다 들어갔습니다. 엠폭스 관련주,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한번 봐보세요. 봐봐요. 거래량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수제텍도 보면 자, 진 매트릭스 지금 모든 지금 요 지금 밑에 보면 이 거래가 완전 말라가지고 무슨 뉴스가 나와도 꼼짝도 안 했던 애들이에요. 왜? 아무도 돈 놓고 안 땡기니까. 근데 지금 한 종목만 아니고 여러 종목, 지금 뭐 파미셀도 그렇게 안 움직이는 애가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 코로나니까 그래 내 돈을 여기다 다 밀어 넣어야 되겠다. 5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 그래 내 돈은 괜찮으니까 내 돈은 없어도 되니까 여기다 다 넣어야겠다. 지금 500억, 1000억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주식 막 살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를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세력들이 단합을 한 다음에 지금 제약바이오로 강하게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위탁 생산 애들이 하는 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그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라든지 그런 이제 보안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를 퇴출시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이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 기업들이 그래서 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쪽 애들이 이제 자리 잡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서는 이제 신약 관련주들 인공지능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메디케어 관련주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해리스가 되든 뭐 메디케어 관련주가 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민주당은 제약주들을 가격을 훅 내릴 거기 때문에 또 악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제약주들의 호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 박빙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약주들은 이슈가 계속 있는데 지금 세력들은 일단 돈을 넣습니다. 지금.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엠폭스 때문에 넣는지 코로나 때문에 넣는지 그건 아니고 그냥 그게 지금 첫 번째 이유로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이 지금 제일 강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그 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4년 만에 한 번 움직인 제약주들이니까 최근에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잘 봐라. 지금 바닥에서 싹 다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중소형주들은 뭐 맨날 날아가요. 지금 7월 달서부터. 그래서 지금 다시 차트 보면 수젠텍 이때서부터 시작인데요. 이때서부터 시작이 돼서 코로나 이슈 나온 다음에 7월 24일 이때서부터 강하게 움직이길래 제가 8월 초서부터 해서 심상치 않다 제약바이오주들 하면서 아침마다 제가 제약바이오 엠폭스 관련주 이슈 있을 때마다 과거에서는 이런 이슈 있어도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도 안 하는 애들이 요즘에 이상하다 막 움직인다. 이거는 세력들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뭐 CDMO 관련주로 움직이든 신약 관련주로 움직이든 아니면 대선 테마로 엮여서 뭐 움직이려고 하는 거든 어쨌든 뭔가 지금 얘네들이 핑계를 가지고 많이 올릴 생각으로 지금 들어온 거니까 잘 보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랩지노믹스도 그때 당시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애들을 주워 담아야 된다. 요때 얘기예요. 요때 8월 5일 날 월요일 날 그다음에 8월 6일 날 요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이 지금 싹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제약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대형주들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러다 보면 이슈가 나오면 그냥 움직여요. 이슈가 나오면 별거 아닌데도 이슈가 나오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일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임상 일상 그 뭐 뭔데요 그게? 임상 일상 한다고 뭐 약이 돼요? 임상 일상은 그냥 이거를 먹었을 때에서 죽나 안 죽나 그냥 테스트 정도 하는 겁니다. 효과 그런 거는 3상이나 갔을 때나 이제 얘기하는 거고 2상부터서는 이제 그런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이제 조금 더 그 대조군들을 좀 더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3상 가서는 그 대조군들을 더 많이 늘리고 그러니까 실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 체크하는 거고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부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임상 1상, 2상 별것도 아닌데 전임상, 임상 단계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전임상 그러면 상한가 가고 임상 1상 하면 상한가 가고 그럴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가고 싶을 때 그냥 막 움직여요. 그냥 막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도 올리기 참 좋죠. 엠폭스, 전 세계적인 그렇죠? 확산, 위험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리기 참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제약주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고 자 그리고 시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자 미국 시장 아까 잠깐 봤지만 박스권이긴 한데 이게 떨어진다고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17,700 이번 주 이제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FOMC 의사로 공개한 이후에서 만약에 뭔가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흔들리긴 하겠지만 이 저점은 안 깨질 거고 박스권을 갈 거고 그 흔들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최근에서 경제 지표도 호조로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넘어갈 생각이 있으면은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FOMC의 의사록 발표 이후에서 넘어갈 거고요. 넘어가면은 이제 신고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대선 관련주들 이제 돈 어디다가 밀어 넣는지 그런 이제 뭐 건설을 하는지 우리나라 뭐 기후댐 만든다 그러는데 뭐 미국도 우리도 기후댐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댐 관련주도 움직이거나 건설 관련주, 시멘트 관련주도 막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지금 정책주들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도 뭐 에너지 관련주들, 뭐 원전 테마주들, 뭐 전선 테마주, 건설주 뭐 싹 다 다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시장이 지금 무너지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제가 강연회 때에서 미국 차트들 이쁘다 그랬죠. 다 좋아요 지금. 걔네들 워낙 지금 강세로 지금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폭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제 테마주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IT 섹터도 좋은데 나쁜 얘기는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IT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나스닥이 일단 여기 넘어야 돼요. 일단 넘어가고 여기 신고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반응이 줄 거란 말이에요. 테마주들은 넘어가도 좋고 안 넘어가도 좋고 테마주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지수가 넘어가지 않고 박스권으로 가둬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IT보다는 테마주 쪽으로 다 쏠리는 현상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4년에 한 번씩 벌어지고 있는 미 대선에 맞춰갖고 세력들은 여기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선거니까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서 8월, 9월, 10월 계속 대선 테마주들 집중을 하고 지금 있는 이슈들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 시장 계속 박스권 매매, 테마의 장세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계속해서 이 박스권 테마주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엠폭스와 코로나 이외에도 이 미국 생물보안법의 시행이 가시화가 되면서 CDMO 관련주들 역시 부각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현지 시각 1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오는 9월 말 예정인 미국 하원 전체 회의에 이 생보법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제약바이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미약품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각 한미약품 현재 보자면 0.35%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29만 원 선을 막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미약품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자, 오늘 한미약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CDMO 관련주 위탁 생산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 나온 거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크고 그다음에 이게 뭐 요동치면서 급락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온 건데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엠폭스 관련주 해야 되는데 한미약품은 엠폭스 관련주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한미약품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약회사가 뭐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한미약품이 뭐 포트폴리오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만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신종플루, 한미플루 뭐 이런 것도 예전에 있었죠. 어쨌든 CDMO 관련주 이슈가 되게 되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여기 대형 제약사들이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 뭐 급등해 있는 거 그거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빠른 수익을 잡고 싶다. 그러면 뭐 랩지노믹스나 뭐 수젠텍이나 진매트릭스나 아니면 지금 오상자이레이나 지금 각도를 세우고 지금 강한 쪽으로 붙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쪽으로 붙으라 그래도 붙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 조정받으면 5%, 8%가 훅 하고 내려갈 텐데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약주의 강세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제약주가 강하구나. 지금 뭔가가 있구나. 지금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여러분들이 제약주들을 어쨌든 안전하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좀 가져갈 수 있다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위치에서 길게 볼 때에서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시젠도 지금 급등 나오고 파미세도 급등 나오는데 걔네들은 지금 이슈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엠폭스 관련주 코로나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쪽 강하게 움직이는 거라 치면 한미약품은 나중에 그런 이슈가 뭐 CDMO로 아니면 금리 인하 수혜주 아니면 기술 수출 뭐 이전 계약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면은 이것도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공략하는 건 이 정도의 위치면 나쁘지 않아서 일단은 이따 가격 전략 드릴 텐데요. 단점은 오늘 사도 꼼짝도 안 난다는 거. 일단은 뭐 CDMO 관련주 뭐 생물보안법 통과도 뭐 9월인가 통과 예정이고요. 안 되면 10월이에요. 10월. 그러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대형주들이 제약주들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가격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주인공 한미약품 만나봤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될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 방송에서 공략해봤던 재룡산업 추가 대응 방안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산업차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올라간 게 지금 최근에 쭉 빠지고 나서 뭐 반등은 줬어요. 반등은 줬는데 올라간 게 좀 미적미적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과거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처럼 이렇게 무상향으로 틀어 올리고 조정받고 거래는 들어와 있고. 근데 지금 거래가 말랐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놓고 다시 땡겨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돈 놓고 땡기려면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슈는 미국에서 나와야 돼요. 전선 전력 노후화. 그래서 해리스가 이쪽에다가 우리는 투자하겠다. 아니면은 트럼프가 이거 전선 다 갈아엎어야 된다.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부어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사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원전과 전선 전력 테마주들 한 달 전, 두 달 전에 있었던 기사들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날 뭐 해리스 경제정책 얘기하나 봤더니 무슨 뭐 자녀당 무슨 뭐 세액공제 뭐 그런 얘기나 있고 뭐 식품 가격 뭐 내리겠다, 물가 내리겠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한두 개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에서 움직이려고 아직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싹 다 제약 바이오주만 움직이고 그닥 뭐 움직이는 게 별로 보이질 않네요. 일단 IT주들도 지금 조정받고 증권주하고 은행주 움직이고 뭐 조선주 조금 움직이고 조선기자주 움직이고 뭐 그 정도? 그래서 지금 테마는 순환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순환은 맞는데 오늘은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쪽이 다 잠잠합니다. 전선 전력 테마주들이 다 잠잠한데 근데 테마주들이 순환하고 있는 게 계속 나와주고 있었으니까 이쪽도 이제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날 샀다가 지금 안 움직인다고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박스권에 있고 지난번 지지난주 뭐 월요일 날 블랙 원데이처럼 그렇게 폭락하는 그런 사태는 뭐 미국 경제가 뭐 위험하다 안 좋다 얘기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실업률 4.1%밖에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미국 GDP는 7만 4천 불인가. 엄청 지금 걔네들은 잘 살아요. 유럽보다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좋아집니다. 미국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여기서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도 뭐 연준에서 돈 푼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한 주식들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대선 테마로 묶이지 않을 것 같거나 인프라 투자에 안 돼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미래가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쪽 전선 전력주들은 미래에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 쪽은 전 세계에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어서 뭐 갈 때 되면 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시장 막 우리나라 급락할 때에서 얘기해드렸던 종목인데 대형주가 금방 올라왔죠. 그때 급락했었던 8월 5일 이전 수준으로 이때가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8월 2일 금요일 그때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얘가 왜 더 못 올라가느냐? 일단 미국 시장이 넘어가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넘어가야 넘어가는. 그래서 미국이 여기를 넘어가 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수 관련주라 그렇습니다. 지수 관련주라. 엔비디아만큼 올라갔으면 여기까지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이 조금 걔네들보다는 조금 뒤처지죠. 움직임이. 좀 뒤늦게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저항대 지금 부딪혀 있으니까 아니 미국 시장이 저항대 여기 17,700 라인으로 좀 붙어 있으니까 조정 받을 것도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못 갑니다. 단독으로 절대 못 갑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20% 30% 단번에 박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20% 올라간다? 그럴 일은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가 30% 40% 폭등 100% 폭등 나오고 나스닥이 죄다 막 5% 급등 나오고 8% 급등 나오고 막 다우존스가 10% 급등 나오면 그러면 삼성전자도 급등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강했을 때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미국 시장이 넘어가주면 넘어가는데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넘어가는 게 크지 않다면 박스권이 아주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저항대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이어서 또 눌릴 거예요. 눌리면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신고점으로 미국 시장과 함께 갑니다. 단독으로 절대 못 가요. 우리나라 시장은. 자, 다음 하이닉스. 자, 삼성전자도 뭐 3% 달성이고 다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3% 달성 나오는데 그때 샀던 기준으로는 지금 22%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16만 4천 원에서 3% 달성은 요만큼 올라갔을 때 16만 9천 원에서 이미 달성이 됐고요. 지금 20만 원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22%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똑같아요. 지금 저항대에 부딪혀서 여기서 조정을 받을까 뚫을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FOMC나 아니면은 이제 의사록에서 별로 나쁜 얘기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고 또 금리 인하를 뭐 2번 하겠다, 3번 하겠다 좋은 얘기 나와주고 더 좋은 얘기는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이 뭐 반도체에다가 뭐 세액 공제를 해준다 내지는 뭐 이쪽으로 뭐 투자를 해준다 내지는 뭐 좋은 얘기가 나오면 뭘 육성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주면 그때에서는 엔비디아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애들이 이제 폭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급등이 나오면 이제 그때 올라가겠죠. 결국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야 이제 같이 이제 급등해서 움직이는 거고 저의 예상은 테마주들이 좋고 얘네들은 급등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박스권 왔다 갔다 이거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왔다 갔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그런 좋은 얘기들을 뿌려줘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듣고 싶으면 해리스하고 트럼프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쏘아붙여서 반도체를 엄청나게 육성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급등을 하겠지만 그런 얘기는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있지만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얘기에서 엔비디아도 박스권, 나스닥도 박스권.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지금은 테마주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나쁘다는 얘기죠.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안 올라가니까 나쁘다라는 얘기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쁠 게 없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뭐가 좋다? 곧 계속 TV 토론회에서 나올 그 대선 후보들의 뭔가 그 공약들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은 무슨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각각의 입장과 얘기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무슨 공약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제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테마주가 더 좋다는 얘기.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한미약품. 자, 한미약품. 자, 일단 바닥에서 일단 이중바닥형을 그리는데 단점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안전합니다. 장점은 안전하고요. 얘가 뭐 샀다가 이렇게 밀려도 이 저점이 깨질 위험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이제 중소형주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아니 엑세스바이오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원래는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중소형주들이 지금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대형주들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약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29만 원, 뭐 현재 가격 더 내려오면 28만 원, 27만 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대형주라서 뭐 크게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단점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 사면은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걸 참아내고 길게 봤을 때 올해 연말 내년 봤을 때에서 이제 이 바닥을 뚫고 나중에 32만 원, 35만 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공략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 2년을 참고 가져갈 사람들만 이제 공략하는, 그래봤자 20%밖에 안 올라가요. 1년, 2년 참았는데 20%. 차라리 있잖아요. 지금 당장 수익 내고 빨리 먹고 싶으면 오상자일 같은 데 봐봐요. 거래가 실렸죠. 바닥에서 난리치죠. 시가총액 900억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사야 당장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20% 수익 내려면 하루 만에 20% 수익 내려면 사실 이런 애들을 사야 돼요. 아까 엑세스바이오처럼.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왜 안 주느냐? 샀는데 만약에 내일 8% 빠져버리게 여러분들은 또 그때 월요일 날에 그 급락을 또 생각을 하고
손절도 못하고 급락하면 또 쭉 빠지면 손절당한단 말이죠. 근데 한미약품은 그럴 일이 없어요. 한미약품은 실적도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이제 중국 기업들 미국에서 퇴출당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쪽으로 위탁 생산, 판매 이쪽으로 이슈가 들어오면서 삼성바이오로스도 지금 그래서 강한 거고요. 최근까지 계속 강했죠. 그래서 강했던 거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안전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이쪽. 근데 빨리빨리 지금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엠폭스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사야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오상자이엘도 엠폭스 관련주 됐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나마 얘가 제일 덜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간 거는 한 40, 여기까지 따지면은 한 60, 61%.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올라간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칠 거냐, 안전하게 끌고 갈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한테 좀 재미는 없지만 좀 안전한 종목으로 한미약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 오늘 매수가는 29만 원 선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봐야겠죠. 가장 먼저 볼 종목은요. S오일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매수가가 72,4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바로 체크해 봐야겠죠. 약 3%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63,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현재 시간으로 16일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와 더불어서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정유주 향방 그리고 S오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저점이 깨져버렸네요.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 모양이고 이거 그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저점이 깨지고 그럼 이전에 있었던 저점 테스트하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5만 원까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2,400원에 물린 거는 지금 저점이 깨질 때 뭐 종목 교체를 해도 되고요. 뭐 엄청나게 뭐 8만 원, 10만 원에서 물린 건 아니니까 뭐 10% 안쪽이네요. 그래도 좀만 들어줘도 10%, 8% 안쪽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강하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엠폭스, 뭐 엠포크래요. 엠폭스 위험하죠. 위험한데 그걸로 그렇게 강하게 지금 저렇게 폭등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뭐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엠폭스든 코로나든 뭐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큰 충격과 공포의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뭐 사드든 신종플루든 우리가 다 그런 것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행한다 그러면 다들 막 걱정은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뭐 그렇게 공포적인 거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위험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이슈가 당장은 안 끝나면 오히려 이게 더 확산되고 더 위험을 주면 좋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유가 관련주 이쪽으로는 최근에 이제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올라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벌써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유가 관련주 갔어야죠. 근데 가는 애들은 다 뭐만 갑니까? 대한고래랑 엮여 있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쪽 애들만 갔죠. 그럼 이거 왜 안 갔느냐?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 유가가 올라가고 뭐 전쟁 이슈가 있고 그러면 세력들이 이거 올려갖고 벌써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 세력들이 이쪽을 들어가지 않고 딴 걸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딱 보니까 어딜 들어갔어요? 세력들이 제약주 들어가서 놀잖아요, 지금. 저 시젠이 자꾸 올라가고 엑세스바이오 자꾸 올라가잖아요. 아까 엑세스바이오 아까 9%대 있었었는데 곳에 또 움직이잖아요. 이게 왜 자꾸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들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력들이 자꾸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 사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라도 붙어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오일은 왜 안 간다? 세력들이 올릴 생각이 없어요. 이미 세력들은 여기서 다 빠져나갔네요. 작년에 여기 다 빠져나갔고 개인들만 지금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반등 주면은 손절을 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뭐 가져가면은 5만 원까지 더 떨어지는 거, 한 20% 더 떨어지는 거 확인한 다음에 세워라 내워라 1년, 2년, 3년 주구장창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은 7만 2천 원 회복하겠죠. 그걸 참으려면 참아도 되고요. 한 3년 동안 20% 마이너스 넘게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나중에 수익 나려면은 그때 한 3년 뒤 2028년도, 2029년도까지 가져가면 수익이 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저쪽 말도 안 되는 이슈로 별것도 아닌 뭐 코로나는 뭐 제 기억으로도 하루에 막 400명씩 막 확진자 늘어났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몇십 명 늘어난다고 지금 난리하면서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참 그때는 안 움직이고 지금 움직이는 게 근데 원래 그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 황당하겠지만 저는 원래 이 주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테마에 엮이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상한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강합니다. 거래도 실려 있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이 계속 강할 예정이에요. 계속 강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올 겨울도 내년에도 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이 제약주들은 한 번 들어오면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제약주들은 내년에서는 또 올릴 핑계가 좋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신약 개발. 이제 별의별 신약이 다 나올 거예요.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약부터 해서 먹으면 젊어지는 약, 뭐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 뭐 먹으면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11초만,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11초 어떻게 달립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신체적으로 막 그런 약들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유전자 가위 치료제, 뭐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간.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제약주들이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그 인공지능으로 개발이 되는 이런 약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온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유튜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mRNA 그 백신도 그런 컴퓨터에 의해서 막 연구가 돼서 신기술로 나왔던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약주들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뭐 사람이 연구하면은 한 1000년 걸릴 거 이제 컴퓨터가 연구하면 한 달 걸리고 하루 걸리고 이래 버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약주들은 올해 내년에서 뭔가 큰 바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안 가는 거 이거 보지 마시고 제약주 보세요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지금 이 시각 굉장히 높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진단키트 품귀 현상으로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보자면요. 약 20% 이상 폭등하게 되면서 33,9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매수가가 그런데 39,500원 선이시고요. 15%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들고 계신 종목 같습니다. 과연 매수가까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젠 저도 이거 바닥에 했을 때 그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물 먹었죠. 안 가요. 막 코로나 확진자 막 400명 늘었다, 500명 늘었다 막 난리가 나고 뭐 치료제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갈만도 한데 다른 애들은 움직여도 말 징글징글 안 들어갔고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이거 장기 투자하면 어차피 적자 회사는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간다. 했던 종목이 이제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뭐 요런 자리, 이거 바닥에 있었고 그때 당시 코로나 이슈가 그때도 난리 쳤거든요. 근데 올라가기커녕 여기서 더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더 떨어져 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올해 초에 고기 회복해서 만약에 물려갖고 지겨운 사람들이 이때 빠져나올 수 있었겠네요. 근데 장기 투자로 본다 그러면 없어질 회사는 아닙니다. 시젠. 일단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일단 이분도 2년 전이면은 제가 드렸던 가격은 아니네요. 2년 전이면은 제가 드렸던 전에 한 비쌌을 때 26,000원이고 쌀 때가 23,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지금까지 1년 동안 버텼으면 지금 수익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일단 가지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뀌어요. 수익으로 바뀌고 이때 당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가 진단키트부터 워낙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엄청난 지금 수익이 났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좀 좋아지죠. 적자 회사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작년에 그래도 적자전을 했었었네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아니에요. 줄어들어서 그렇지. 당기순이익이 5천억이었다가 작년에 7억까지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제 슬슬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제약회사들이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 적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판매되고 있는 물품이 없거나 아니면 안 팔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공장에서 100만 원 주고 찍었는데 만 원에 팔리고 99만 원이 적자인 거죠. 뭐 그런 거죠. 만 원에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100만 원인데 판매하면은 아무도 안 사. 그래서 할인하고 만 원에 파니까 누가 가져가네. 그러면 무조건 손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R&D 비용, 판매가 안 되는 것보다도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근데 얘네들은 적자 회사가 아니라서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서도 요 얘기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하도 말 안 들어 먹어갖고 최근에도 움직일 때에서도 이거 잘 말 안 듣는 종목이라고 제가 흉문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안 움직이다 움직이면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닙니다. 이거 절대 개인들이 사서 못 올리는 종목이에요. 그랬었으면은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샀을 때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누군가의 세력들이 보면은 기관들이 열심히 샀죠. 매집해놨죠.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수가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처럼 올라올지는 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 6만 원까지도 보이기는 해요. 이번 타이밍이 아니고 올 겨울 혹은 내년에서 다시 움직일 때 6만 원까지 왜냐면 이만큼 빠졌는데 이만큼 빠졌으면 많이 올라오면은 절반까지는 봅니다. 10만 원. 근데 10만 원도 아니고 6만 원 보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3만 9천 원에서 6만 원 가면은 꽤 큰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4만 원 이상부터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만 원 올라갈 때마다 욕심 너무 내지 말고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 아 그때 팔 걸 이라는 생각으로 또 손절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긴 할 것 같아요. 수익 날 거니까 쭉 가져가시고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안전하게 파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참 좋은 여행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9,540원 그리고 25%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행업계가 이 TMF 사태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참 좋은 여행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했지만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57%가량 줄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3분기 업황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주가 되돌림을 하는 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약 0.56% 내려가게 되면서 5,360원 선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SOS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차트가 지금 하락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락장이 아닌데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생기면은 이게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바닥이 나오려면은 일단 이 이전에서도 바닥에 나올 때에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을 갖고 각도를 올리죠. 그러니까 아직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더 횡보를 할지 더 떨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그냥 뭐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그 TMF 사태 때문에 이제 여행사들이 이제 막 피해를 받고 뭐 이런 악재가 있어서 최근에 더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지금 또 전 세계 또 이게 또 질병이 또 많이 또 그렇다 그러면 또 그렇죠. 해외여행 수요도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지금 좋은 상황이 별로 없죠. 그냥 이거는 보유하고 있다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막 빠지는 게 아니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그런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되면 뭐 엠폭스도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고 뭐 TMF 사태도 다 해결이 돼서 뭐 정부에서 뭐 해결을 하든 아니면 그 TMF 사태가 잘 해결이 돼서 누군가가 그렇죠 손정희 회장처럼 누군가 탁 튀어나와서 내가 돈 갚아줄게 해가지고 한 1,000조 탁 밀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다 그렇죠 피해들 다 없애주고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될 텐데 제2의 손정희 회장처럼 누군가가 TMF를 내가 매입하겠다 그렇게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라 보는데 그래서 이거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악재가 좀 무뎌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뭐 휘청휘청거리거나 급락하는 건 없습니다.
테마주 쪽으로 지금 몰려서 그런데 뭐 전날도 뭐 전기차 화재 쪽으로 몰리고 뭐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는 무슨 기후댐 해고 관련주 뭐 시멘트 움직이고 뭐 건설주 움직이고 그리고 뭐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 계속 제약바이오 위주로 지금 강세를 주는데 이렇게 테마주들이 강할 때에서는 시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 나왔죠. 그러니까 막 불안한 부분들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그러면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선 테마로 시선이 쏠리게 돼 있어요. 전날도 대선 테마에 대한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테마의 세력들이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나 봐요. 분명히 해리스 공약에 분명히 식품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뭐 자녀당 뭐 하는 게 있었고 그러면 예전 같았었으면 우리나라 뭐 교육주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그 출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안 갈 것 같았어요 느낌이.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강한 상태에서는 해리스 입에서 아마 마약 관련주, 그렇죠? 대마 관련주, 아니면은 뭐 낙태지지 관련주, 아니면 지금 뭐 태양광 관련주 이런 거 인프라 관련주 얘기가 나오기를 세력들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선부터 계속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계속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다라고 로드맵을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거 잘 보면은 답이 보일 겁니다. 결국은 그쪽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테마주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잘 지켜보시고 테마는 계속 순환합니다. 순환하고 제약주만 가지는 않아요. 제약주들은 오늘도 좀 강해서 아마 그쪽 없는 분들은 소외를 받고 있을 텐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계속해서 상담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나스닥이 17,700선을 돌파하는지 현재 체크 상태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또 국내 시장 박스권 테마 장세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 한미약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